안녕하세요. 라디오의 권유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어떤 입시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먼저 저는 학교장 추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학교장 추천이란 말 그대로 학교 교장, 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끼리 입시 경쟁을 치르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천서를 받고 싶다고 다 받을 수 있나? 또 그거는 아닌데요. 대학마다 추천 인원이 정해져 있고 고등학교 내에서도 추천 인원이 한정적이라면 학교에서도 확률적으로 합격 확률이 높은 학생에게 추천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학교장 추천은 다른 수시나 교과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추천서를 받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입시 전형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서 추천서를 받기 유리한 꿀팁을 말씀해드리자면 먼저 내신 성적에 부합하는 대학 커트라인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발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대학도 있지만 또 없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은 자신의 성적에 맞는 대학 입결을 파악하고 상향, 적정과 같은 자신의 성적에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입시 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서울 상위권 대학은 수시라고 하더라도 최저를 보는 것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마다 산출하는 과목 영역도 다르고 같은 학교라 하더라도 계열마다 보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자소서를 작성하기 전에 충분히 알고 선생님과도 충분한 상담을 한 후에 자소서 준비를 해야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또한 학교장 추천으로 입학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저는 3학년 1학기 때 정말 제 생활기록부를 달달 외울 정도로 많이 분석하고 저에게 적합한 대학이 어디인지 정말 서칭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맞는 대학 입결을 알게 되었고 운이 좋게 성적에 맞춰서 또 학교장 추천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능 최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았고 다행히 수능 최저가 없었던 거를 확실히 한 후에는 수능 최저 준비보다는 면접, 자소서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능 최저가 모두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학의 작년 입시 가이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꼭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의 추천서를 받아서 좋은 입시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의 조수빈입니다. 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알아보기에 앞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해요. 그건 바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 정량평가의 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제가 입시 준비를 할 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이다 보니 성적을 위주로 저는 공부를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거의 학교들이 제가 알기로는 모든 과목, 중요한 과목들을 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학교들마다 전형도 많이 달라지고 잘한 과목들을 몇 개씩 뽑아서 보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어떤 과가 혹은 어느 학교가 유리한지 이런 것들도 잘 분석해서 전략을 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타 과목들을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은 국영수 이 세 과목만 챙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잘하는 몇 과목을 뽑아서 넣을 수 있는 학교 아니면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과목들을 골고루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은데요. 최저 학력 기준이란 일정 이상의 수준의 수능 또는 학생부 성적 등을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해당 전형에서 지정된 최저 학력 기준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원할 당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저희 학교, 저희 과를 대상으로 해보았을 때 70명, 거의 70명을 전공별로 모집하되 경쟁률은 4.18 대 1 그리고 그 중에서 70명 정원 중에서 학생부 교과는 40명 정도로 거의 과반수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비교해 보았을 때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종합 전형보다 거의 2~3배 정도를 많이 뽑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어쩌면 유리하게 전략을 짤 수 있는 좋은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잘 전략을 선택하셔서 대입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의 김아영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전형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전형일 것 같은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시의 종류로서 내신 성적과 생활기록부를 합산해서 대학교에 입학하는 전형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전형을 가장 많이 준비를 했었고 이 전형으로 대학교를 입학한 케이스인데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려면 교과 성적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생기부 내용을 제가 가고자 하는 진로랑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유치원 교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진로를 유치원 교사로 쭉 맞췄었어요. 그리고 모든 생기부 내용의 발표 같은 것도 다 유아교육 관련해서 발표를 하고 도서도 유아교육 관련 도서를 읽고 상 수상하는 것도 유아교육 관련 활동을 해서 그런 상들을 많이 수상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가고자 하는 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생기부에 보이면 이제 좋게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 라온이 친구들도 가고자 하는 과가 있으면 그 과로 생기부를 맞춰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 면접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면접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면접에서는 아무래도 저의 생기부를 바탕으로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뭐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는데 이러한 활동을 했을 때는 뭐 어떤 느낌이 들었고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준비를 할 때 이제 자신의 생기부를 보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이런 것도 꼼꼼히 파악을 해서 면접 준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온이 친구들 꼭 가고자 하는 대학과 과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수능 전형에 대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흔히 정시 전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능을 보고 가군, 나군, 다군, 각 군마다 한 개씩 총 3개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에 있는 대학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군의 상향, 적정, 안정 중에 무엇을 쓸 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적정이란 무엇인지 말씀드려보자면 제 경험상 모의 지원을 할 때 추합 2차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곳이 적정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정시 전형을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배치표입니다. 배치표를 먼저 보기 전에 표준 점수와 백분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어느 반영 지표를 활용해야 더 유리하게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바로 반영 비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탐구가 국영수에 비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이 탐구 비중을 조금 적게 보고 국영수 비율을 더 많이 보는지 체크했습니다. 반영 비율에 따라 대학 라인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라온이 분들도 이러한 전략을 통해 수능으로 원하는 대학 입시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온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논술 전형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라디오의 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논술이라는 게요. 국어사전에 정의된 바로는 어떤 것에 관하여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또한 그런 서술입니다. 이 논술 전형이란 대학교에서 학생이 작성한 논설문을 통해 대입에 필요한 인재를 모집하는 수시 전형 중에 하나인데요. 이 논술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전국 기준 3%에 불과하고 인서울 기준으로는 10% 정도를 선발한다고 해요. 이게 근데 수능 최저가 있는 곳이 많아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최종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논술이라는 게 잘 쓰더라도 학교마다 선호하는 글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붙는 학교가 있고요. 못 붙는 학교가 있어요. 보통 이제 6개를 쓸 수 있지만 이 중에 안전빵을 한 2개 정도는 넣는 게 그래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붙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거를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논술 학원을 다니거나 인강을 보통 듣는데 저는 논술 학원을 좀 추천을 드려요. 첨삭을 학원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저는 논술 학원 쪽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인강을 듣는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온다면 EBSI라는 무료 강의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곳에서는 논술 첨삭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반드시 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EBSI에서 첨삭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해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신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한번 그래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제는 근데 논술만 100% 보는 학교도 있는데요. 연세, 경희,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논술 100% 대학이에요. 내신 비율과 수능 최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자신이 없다, 나 내신 조금 큰일 난 것 같은데 싶으면 논술만 보는 논술 100% 대학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논술을 준비하면서요, 다른 실기 전형 공부도 병행하면 좋아요. 반대로 이제 실기 전형 공부를 하실 때 논술 같이 준비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어 공문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인문과 쪽 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 제시문들이 대부분 고교 과정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 때 집중해서 듣는 것이 좋고요. 배경지식도 많으면 많을수록 글이 정말 잘 써져요. 그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글 제시문 그거를 이해하는 데에도 배경 지식이 있어야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이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